이번 시간에는 실전풀이, 사주 실전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개되고 있는 이 사주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주에 대해서 제가 이 사주를 유튜버인지 카페인지 뭐 블로그인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제가 이 사주를 입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는 알 수 없는데 그때 이 사주를 어떤 그 명리하시는 분이 막 해설을 했어요. 풀을 때 이제 그 해설을 하는 걸 봤을 때 어,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강남에서 이 강남의 빌딩 부자고 이제 수천억대 부자라는 거죠. 수천억대 부자인 그런 사주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진짜 지나가다가 인터넷 어딘가에서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강남의 빌딩 부자고 수천억 부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푸는 거, 이 사주를 이제 푸는 거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지를 제가 이래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뭐 수천억 부자인지 수백억 부자인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류 사회, 상류 사회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많다. 이것까지도 제가 이걸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분 같으면 벌써 나이가 한국 나이로 74세, 5세, 74세나 75세 이쯤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분들이라서 이 출생시가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 사주를 볼 때 연세가 높으신 분들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연세 높으신 분들이 할 때는 뭐 그 자식들이 와서 간명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주로 건강 문제죠. 이제 언제 돌아가시느냐든가 뭐 그런 거를 많이 묻게 되는데 그걸 볼 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출생시가 부정확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머뭇거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 사주를 풀고 있는 그분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주가 어쨌든 뭐 수천억 대 부자인지 뭐 수백억 대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몇백억 부자는 될 것 같았고요. 이 사주를 볼 때 한 몇백억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고 평생 큰 애로사항이 없이 살았던 귀격인 사람은 분명하다. 이거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상류 사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출생시가 맞다는 판단이 서서 그리고 그 내용도 이 사주와 맞아서 제가 이제 이 사주를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 사주를 풀던 분이 하던 거를 제가 언뜻 이렇게 들을 때 이 사주를 풀 때 굉장히 어려웠대요. 이 사주를 해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이 술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 것 같은데 이 사주에서 이제 허자를 불러와서 이 사주를 풀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사주를 푸는데 많은 고민을 했는데, 푸는 걸 이렇게 보니까 허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허자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가 대개 굉장히 많으니까 화를 불러온다. 이 개념을 해서 화가 재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는 뭐 이거를 끝까지 못 봤고 그래서 더 제가 이제 그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부자 사주는 맞고 제가 볼 때 이 사주가 출생시가 만약 현실에 그 사람이 빌딩이 있는 사람이라면 출생시가 정확하다고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해설하던 그 술사분이 해설하던 게 그것이 대체적으로 이 사주를 푸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어떤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다, 잘 나가는 어떤 남자다는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서 지금 이걸 한번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푸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이런 사주를 만나면은
지금 우리 유튜브나 뭐 그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사주가 너무 추워. 사주가 너무 습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사주는 첫 번째 보통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조후가 아니면은 한난 조습이라는 거를 동원해가지고 막 풀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많죠.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동원해서 사주를 풀게 되면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기륭성패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주가 춥다 이렇게 돼서 이제 대운이나 이런 데서 또는 원국에서 화기가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뭐 조후적으로 충족이 돼가지고 뭐 좀 사는 것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한 해에 그 해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가 그 해가 길하다든가 흉하다든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는 이런 조우나 한난 조습을 동원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막연하게 조우라든가 한난 조습을 통해서 이런 사주를 풀게 되면은 매우 막연하게 사주를 풀어서 뭐 이혈령 비혈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주를 푼다는 겁니다. 그 왜 그 자평법에 의해서 자평진전에 의해 입각해서 사주를 풀면 너무 손쉽게 풀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러니까 고전 자평진전이라든가 또는 뭐 적천수라든가 산명통회라든가 또는 그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난강막 이게 이제 우리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5대 경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원전에서 이런 사주를 어떻게 풀어라는 근거가 있어야만이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평진전이 해당될 텐데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가 이런 프레임에서 사주를 풀어라는 거, 사주 팔자 형태로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사주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거는 이제 서자평 선생이 이걸 고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풀어야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한난 조습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한난 조습이나 조후 같은 게 이런 사주는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조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우라든가 이런 사주는 조우나 한난 조습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 사주를 푸는데 동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가 돼가지고 기륭성패를 보는 수단이 되면은 사주를 감명하는데 어쩌다가 하나 맞을 때도 있지만은 항상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주를 푸는데 어떤 원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거를 명리를 전문적으로 이거를 해서 이제 이 사주를 직업으로 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동원해서 풀게 되면은 원칙이라든가 논리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자신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때는 그런 걸 적용해가 보면 맞고 어떤 때는 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중에 이 명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명리가 다 맞는 게 아니야. 명리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명리가 전부가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이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본인도 방황하게 되죠. 이 명리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해 오다가 어느 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억부의 형태로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용신을 정하는 일간이 강하면 식재관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용신을 정해서 보는 그 방법을 우리가 억부법 또는 기세론이라 그래요. 기세론자 또는 억부법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주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사주 비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오행의 개수를 세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죠. 오행 개수 되면 이게 세개 해서 6개요. 수가 6개에 해당되고 토 한 개, 묘 하나니까 뭐 물이 너무 많아서 흙이 그냥 그 수다 토붕됐다. 수다 토붕돼서 이거는 이제 못 쓰는 사주가 되기 쉽고 어쩌다가 이제 이 사주를 감명을 이래 했는 사람이 의뢰했던 분이
자기의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 내가 이제 뭐 빌딩이 많다든가 돈이 많아, 내가 잘 나갔어, 이런 얘기를 이제, 또는 나의 뭐가 처한 상황을, 특별한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이제 억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미 사주 감명하는 명리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가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 사주를 푸는 게 얼마나 간단하게 이 사주를 풀 수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주는 일단 상류 사회에 속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돈도 많은 것 같고, 일생 큰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을 이 사주를 보고 확신이 들어서 이 사주를 하나의 샘플로 제가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먼저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해월의 임수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든가, 뭐, 소가 많다든가, 금이 많다든가, 이런 거에 너무 오행의 개수에 집착을 해서 사주를 풀려고 달려들면은 항상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주는 51만 8,400개예요. 거기에서 뭐 별의 희한하게 생긴 사주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앱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칼라로 색을 넣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검은색으로 이거는 쫙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물바다네 이래가지고 놀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해월의 임수니까 우리가 보통 격국으로 말하면은 걸록격입니다. 걸록격. 걸록격 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지지가 해묘합해서 목국이 동했어요. 목국이 동해서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걸록격이 식신격으로 변격된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걸록격인 사주가, 식신격으로 변격이 된 사주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녹급 용식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국으로는 걸록격인데 용신은 식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록격에다가 용신이 식신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싫으시면은 그냥 식신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부의 형태,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든가 오행의 개수를 세어서 사주를 풀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사주를 접근하게 되면은 이 변격의 개념, 사주가 격국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변격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사주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주가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풀려면은 해월 임수가 월지와 시지가 해묘 합해서 식신국이 동했습니다. 식신국이 동해서 이런 걸 우리가 화급위생이라 그래요. 화급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급위생으로 돼서 아주 귀격이 된 사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급위생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급제가 변해가지고 나의 돈벌이 수단이 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인덕이 좋은 사람이죠. 인덕이 좋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불특정 다수의 많은 대중을 거느리거나 그 사람들을 경쟁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급위생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격이 식신격으로 변격돼서 성격된 그런 구조의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화급위생해서, 그 말은 화급위생했다는 건 나의 경쟁자가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돼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다는 건 항상 피곤하고 힘드는데, 그 경쟁자가 거꾸로 내가 돈을 버는 하나의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내가 돈을 버는 발판이 돼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제가 비겁이 이렇게 많으면 보통 뭐 도둑놈이 많다든가 돈 뜯어가는 놈이 많다든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기세론적으로 또는 오행의 개수를 세서 사주를 보는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비겁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돈 털어가, 그 다음에 항상 내 주변에 라이벌이 많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자가 내가 돈을 버는 미천이 돼주고 또 경쟁자가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는데 발판이 돼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구조가 됩니다. 특히나 이 천간에서 이 개수가 무토를 무게합하고 있어요. 무게합. 무게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관칠살이라는 것은 나를 항상 위협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겁재가 대신 이 평관칠살과 합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나의 위험한 그런 일들을 내 경쟁자가 해결해 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덕이 매우 좋고 또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고 치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구조의 사주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걸록격이 변격돼서 식신격으로 변격돼 가지고 이 사주의 용신이나 격은 식신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식신격의 식신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이제 걸록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걸록격의 식신이 용신이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걸록격이 식신으로 변격됐다.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구조에서 이제 천간에서 무기합에서 급제합살하고 있는 그런 구조니까 아주 귀격인 사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이렇게 풀어볼 때 대운을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현재 경호대운에 와 있는데 여기 처음에 초년에서부터 시작해가 이 전체 대운, 그러니까 1, 2, 3, 4, 5, 6, 6대운까지 오는 이 전체 과정이 한 번도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고 정말로 일생 무난한 사주죠. 그러니까 화급위생에서 그 식신이 이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20대, 30대 뭐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45세 이 무진대운은 굉장히 좋았고 55세에 있는 기사대운도 그렇게 나쁜 대운이 아닙니다. 정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금까지 왔는 이 과정은 굉장히 평탄하고 무난했고 모든 것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적으로도 매우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굉장히 후덕하고 듬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거망동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매우 일관된 행동이나 삶의 습관, 태도 이런 것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매우 일관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진국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리고 사람이 후덕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 다만 이제 하나의 흠은 굉장히 그 자기 주체성이 강해서 고집이 센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이 또 팔랑귀가 돼서도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호대운, 신미대운은 이 사주에서는 이제 운세가 굉장히 하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호대운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사회 활동이라든가 이재를 하기 위한 그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활동은 하지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마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거고 사회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게 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식신격인데 인수가 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뭐 그 자식들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자기 사업을 다 물려주고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하는 거를 이제 저는 모르지만 이 사주를 설명하던 이제 그 술사분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 경매를 통해서 치부를 했다 그래. 경매를 통해서 이제 빌딩도 사고 아마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전형적인 것이죠. 경매. 이 어마어마한 라이벌들, 경쟁자들이 다 나이가 돈 벌어주는 미천이 돼주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화급위생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죠. 굉장히, 이 사람의 사주 구조에 굉장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주를 소개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소개하는 사주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 케이스는 여러 가지 돈을 벌었던 수단이나 그 과정들이 다 이 사주가 처해 이 모양하고 이 구조와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주를 하나의 부자 사주의 샘플로 하나 한번 소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서 오늘 이야기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 사주를 이제 설명하시던 분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허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허자.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병정이라든가 뭐 사오라든가 이런 화기가 자동으로 불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허자가 와서 돈을 벌겠다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풀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그리고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사주는 굉장히 찬 사주도 맞고 수기가 많은 것도 맞죠. 그런데 대운에서 보면은 이렇게 3대운부터 계속 병정, 그 다음에 무진 빼고요, 사오미, 이렇게 계속 화방으로 사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에서 이 조후가 관련되는 것을 충족했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오지 않아도, 화기가 오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는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름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운에서 또 다시 원국에 없는 화기를 대운에서 거의 50년을 화기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불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주가 따뜻한 사주가 된 거죠. 그래서 더욱 많은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화기가 이렇게 대운에서 오지 않았으면 뭐 수십억이라든가 이렇게밖에 못 벌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수십억이 있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자체가 부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 4, 50억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이 사주는 또 대운에서까지도 이렇게 화기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더욱 큰 부자가 돼서 아마 뭐 수천억 부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이 사주를 했는데, 이런 사주를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사주죠. 여기에다가 뭐 허자를 불러오고 이러면은, 그런 허자를 불러오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려면은 그러니까 고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고전들의 그 근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고전에 허자 이론이 조금 있죠. 허자 이론이 조금 있지만은 그 허자가 그 허자를 믿고 이 사주를 배운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 본류가 있는데 본류는 제쳐놓고 지엽적인 요 한두 개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런 사주를 우리가 쉽게 만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허자가 없다는 건 아닌데 너무 그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꾸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자평법에 의해서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풀면은 단순해 보이는, 거의 뭐 1분 만에 이런 사주는 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저한테 이 명리를 공부하셨던 분이면은 아마 3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이면 이런 사주는 금방 풀어버릴 거예요. 단숨에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많은 뭐 오행이 목화토금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딱이 수와 토와 목 이 세 개뿐이에요,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다고요. 단순한 사주인데 이런 걸 가지고 막 푸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러시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게 들어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사주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간신히 풀었다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걸록격이 식신격으로 변격되면서 화급이 생해서 거기다가 이제 천간에 겁재합사를 해가지고 뭐 모든 게 다 해결된 사주죠. 그렇게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강남의 수천억 부자인 그 빌딩 부자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 사주 구조를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이 사주를 하나의 샘플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제가 어디서 이 사주를 입수했는지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유튜브에서 봤는지 뭐 그 블로그인지 카페인지도 제가 아물아물해요. 진짜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그런데 어쨌든 요 내용만은 생각이 나고 그때 제가 기록을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이걸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주 실전풀이 시간으로서 강남의 빌딩 부자 귀격 사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